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5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원스톱 대안대출 시스템을 구현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금융권 대안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면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지난 1년간 총 7회 2.25%포인트나 인상이 됐는데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0.75%에서 2022년 10월 무려 3%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15%로 2022년 9월 신규 취급 기준으로 9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안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거죠. 그걸 이제 대안대출이라고 하는데, 해당 대안대출의 개념을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보시면 우선 A란 금융회사가 있죠. 기존의 이제 기존 대출인데 금융소비자가 금리 비교를 합니다. 그 비금융사에선 신규죠. 신규 대출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제 금융소비자는 고민을 하겠죠. 비교를 해봤는데 비금융사의 조건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금융회사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때 이제 기존 대출을 소비자 대신 비금융회사가 상환을 해주고 A 금융사하고 금융소비자는 채무 소멸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신규 대출을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런 플로우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대안대출이라고 하죠. 대안대출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현재 대안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인해서요. 참여가 정말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안대출 전용 상품 취급은행은 10개 대출 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이제 금융회사가 온라인 시스템 부재로 기존 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하여 금융 소비자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영업적 방문을 통한 기존 대출 확인 서류 발급이 필요하고요. 금융회사 간 법무사 왕래도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현재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죠.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가 제한돼서 소비자 편익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비용, 그러니까 대출 이동 시 각종 수수료가 되겠죠. 비용과 편익, 이자 경감분이 될 거고요.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그래야지 비교를 하죠. 그런데 현재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계략적인 정보, 그러니까 원리금 등만 제공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안대출 이용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가 됐는데 채널과 절차에 대해서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제 기존 대출 확인 가능하고 대출 조건 비교, 대안대출 신청, 이제 기존 대출 확인 및 대출 조건 비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죠. 채널이. 그리고 대안대출 신청은 금융회사 앱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한 번에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상한 정보 조회, 최종 상한 확인은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하고 금융회사 법무사 왕래가 필요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점이죠. 그래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원스톱 대안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요.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안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거고 같고요. 그리고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 상환 요청, 필요 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이런 상환 절차를 금융걸지원 망을 통해서요. 중개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대안대출이 편리해지고 좋겠죠.
범위를 보면요.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요.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로 보면 대한대출 모든 절차가 온라인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돼서요. 기존처럼 오프라인으로 뛰어댕기는 그런 상황은 없겠죠. 이렇게 온라인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 시간은 금인데요. 그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그리고 대한대출 시장 참여가 증가되는 효과가 되겠죠. 그럼 금융 소비자는 그만큼 어, 좋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이동 시스템 구축 이전, 현재, 그리고 이동 시스템 구축 이후에 대해서 도식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 오프라인으로 막 뛰어댕겨야 됐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댕겨야 되죠. A금융회사, 그리고 기존 금융회사. 그런데, 어, 대출 이동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면은 굳이 금융 소비자가 이렇게 뛰어댕기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편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탈바꿈되는 거죠. 그런 추세가 되면서 대한대출이 어, 트래픽이 늘겠죠. 이어서 보면 대한대출 시장 참여자 정보 제공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대출 비교 플랫폼 등 대한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요. 금융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보면 금융회사가 대한대출 상품 공급자, 대출 시장이 되는데 외에도 대출 비교 서비스 제공자, 대출 비교 시장이죠. 제공자로서 대한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 대출 정보, 각종 수수료 등이 있겠죠. 이런 정보를 대출 비교 단계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 보면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겠죠.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소비자 보호 보면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금융회사의 자사 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대한 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 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런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고요. 시범 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 플랫폼 관련 국제 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서 운영 방안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3년 5월 잠정인데요.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잠정으로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5월 잠정이고요.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전업권 전산 개발 실무자 회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시스템 개발, 그리고 통합 테스트 등 구축에 약 6개월 소요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내놓은 것 같고요. 2023년 11월 내에 이해관계자, 금융업권, 핀테크, 금결원 같은 이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요. 2022년 내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아래는 이제 추진 과제 일정인데 TF 운영 및 운영 방안 사전 협의가 2022년 11월에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산 개발 등 실제 시스템 구축 작업이 2022년 내 착수. 그리고 시스템 운영 및 개시가 2023년 내년이죠. 5월 잠정 목표고 그리고 시범 운영은 운영 개시후라고 합니다. 아직 미정이죠. 그리고 아래는 이제 대한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에 대한 비교니까요.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보시면요. 홈페이지죠. 거기 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셔서 어떻게 대한대출이 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내년에 이제 구축되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진 배경으로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3%대로 벌써 10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대한 정부에서 어, 효과적인 이제 활성화, 대한대출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마련돼서요. 금융 소비자들이 정말로 많은 혜택을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어, 아무튼 2023년에는 꼭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자 부담 경감이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